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당연히 이제 이 질문이 있겠지. 당연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한국은 안전한가? 여러분들, 와, 이것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봤어. 지금 미국은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유럽이나 호주 다 대응하고 있거든. 한국은 대응하고 있을까? 왜 한국이 대응해야 되느냐?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거든. 비행기 타고 배 타면 웬만한 중국 내부 지역보다 가깝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중국산 식자재 검색만 해도 중국산 대파, 중국산 김치, 중국산 마늘종, 중국산 마늘, 중국산 뭐뭐 너무 많아. 우리 식탁에는 이미 중국산의 그런 독성이 있는 식품들이 이미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따져봐야 되겠지. 한국은 지금 안전한가?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또 열심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 들으세요. 이거 알고 나서 주위한테 다 알려주세요. 한국이 지금 상황을 꼭 주위 사람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말한 미국의 사례들, 불법 실험실, 병원균 밀반입, 생물 무기화 가능성, 이 모두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은요, 제가 검색해봤는데 현재까지 한국에서 중국 연구자나 학생이 병원체를 불법 반입하거나 의심스러운 실험을 한 공식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없었다라는 것과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생물전, 생물화학전, 생물전 위협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는 한국은 일부는 갖추고 있지만 미국처럼 정밀하고 다중적인 대응은 아직 굉장히 많이 미흡한 편입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병원체 반입 반출 관련 규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는 반입 시 신고 및 승인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유전자원 반출 시 신고가 필요하며 이 또한 일부 병원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 연구자 또는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 검증 체계는 느슨하다는 점이 이게 문제예요. 딱히 검증하는 게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실험실 및 바이오 기업 관리. 자, 보건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등이 각각 관할하고 있지만 통합적 관리 체계가 없습니다. 외국계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어디서 어떤 시료를 어떤 목적으로 연구하는지에 대한 실시간 파악은 완전 사각지대. 세 번째, 식품 수입 검역. 식품의약안전처는 매년 중국산 포함 수입식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검사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무작위 샘플링에 의존한다는 거야. 샘플링은 통과됐지만 실제 수입되는 거는 완전 독성이 가득한 음식일 수도 있다는 거지. 미국 FDA도 검사하는 그 양이 5% 미만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금 생산지 속여 파는 업체들 졸라게 많죠. 기사 한번 찾아봐봐. 여기저기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가지고 파는, 중국산 대파, 중국산 브로콜리, 이거 다 한국산으로 속여가지고 파는 그런 인터넷 업체들 대거로 적발되고 있죠. 근데 벌이 너무 약해. 그 벌을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런 짓 안 하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국 유학생 학술 협력 관리. 현재 한국에서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국가 안보 수준의 검토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중국 유학생은 한국 와가지고 뭐든 할 수 있어. 일부 대학교는 자체 기준에 따라 교류 협정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은 부재합니다. 부재 없어요.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 한번 보자. 자, 병원체 반입 감시 부분, 미국의 조치는 CDC, FDA가 추적 리스트화. 한국의 상황은 질병청 단독, 실시간 공유 미흡. 자, 그리고 실험실 단속. 미국의 조치는 외국계 생물 실험실 무작위 조사. 한국의 상황은 그런 체계가 전혀 없음. 식품 검역 봅시다. 미국의 조치는 FDA 플러스 세관 이중 검역 플러스 매년 데이터 공개. 한국의 상황은 식약처 중심이고 낮은 샘플링 비율. 자, 그 다음에 유학생 교류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조치는 의심 국가 출신 제한 검토, 학술 협정 종료. 한국의 상황, 자유로운 교류 유지 중. 아무 제약 없습니다. 또 법적 대응. 미국의 조치는 생물 위험 투명법, 외국 실험실 안전법 등 입법 중이고 한국은 생물전 대비 입법 전무예요.
지금 뭐 기술 털어가고 기술 뺏기고 지금 뭐 정보과학 시대 AI 전쟁 치르고 여러분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생물전입니다. 생물전 관련해서 한국에 입법돼 있는 법이 전혀 없어요. 이 뜻은 즉 뭐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먹기 진짜 쉬운 고기예요. 아무것도 없네? 먹기 진짜 쉬운 고기. 야, 얘네들 진짜 허술하네? 야, 저기다가 뭐 병원균 한 개 뿌리면 애들 단체로 좆되겠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다 알아야 되겠죠. 이거 아직 모르고 대비 안 할 겁니까? 결국엔 정치로 가는 문제, 좌우망론하고 다 알아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한국의 갈라치기 좌우 싸움이 아니라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냐 마냐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한국은 기초적인 제도 정도만 갖춰져 있고 지금 같은 생물전의 시대에는 정밀 고도화된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걸 필요로 합니다. 아주 필요해. 자, 검색하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예방책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그럼 대한민국은 예방을 해야 될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병원체 반입 신고 절차 강화. 한국은 이미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병원체 반입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고자 본인의 자율성과 양심에 의존합니다. 외국 연구자나 학생이 거짓 신고 또는 미신고로 샘플을 들여올 경우 실질적인 추적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중국 연구생, 학생이, 유학생이 빨간 곰팡이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어. 우린 모르는 거야. 우린 몰라. 이 예방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입국 단계부터 고위험 생물 자산 소지 여부 전수조사, 그 다음에 국가안보 관련 병원체 리스트, 프라지움 등 반입 시 자동 체크, 유학생 실험실 병원체 3자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방책입니다. 외국 실험실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도입. 미국은 현재 CDC와 DHS가 외국계 또는 외국인 운영 실험실에 대해 무작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외국이 자본이 운영하는 실험실 있을 거 아니야. 국적과 무관하게 비정상 샘플 시험, 이상한 자금 흐름, 소규모 실험실에 과도한 고가 장비가 있는 곳은 정기 점검 대상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출신 연구자와 교환 학생이 밀집한 바이오, 약학, 농학 연구실은 단순한 학교 행정이 아닌 국가 차원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방책 세 번째, 연구비 출처와 공동 연구 이력 공개 의무화. 중국은 많은 경우 공산당 조직과 연계된 연구 자금을 사용하고도 공개적으로는 개인 연구비처럼 꾸밉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모든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비 출처, 공동 연구 파트너국, 자료 반출 이력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방책 네 번째, 식품 수입 관리 강화와 원산지 추적제 도입. 생물 무기는 병용균만이 아닙니다. 독성 가공식품, 저질 원료, 항생제 오염 축산물도 하나의 생물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산 식품, 약품에 대해 2단계 이상 검역과 샘플링 검사 확대, 원산지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실시간 유통 추적 시스템 도입, 국내 유통 제품 내 불검출 물질에 대한 감시 범위 확대, 예를 들면 중금속, 미승인 항생제, 혹은 알 수 없는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 화학약품들, 화학제품들. 그 다음에 예방책 5번째, 국민교육과 언론의 역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거 국민이 알아야 돼요. 이제 생물학전을 벌여야 된다. 생물전이 이미 치러지고 있다. 우리 밥상 위에는 다른 나라가 보낸 생물전쟁의 무기일 수도 있다.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국민 전체가 알아야 돼. 한국은 아직 이런 사안을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여러분들 이거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음모론이야? 여러분들 이게 음모론이 될 수 있습니까? 나와 있는 증거와 자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다시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새끼들은 그냥 현실 도피하는 새끼들이야. 이게 어떻게 음모론이야 이게? 아이고, 이러다가 피토하겠네 진짜. 자, 국민에게 생물학적 위협과 정보전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 컨텐츠가 필요하고, 언론과 전문가들이 경각심을 주고 정부는 협업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며칠 동안 개빡시게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이거 거의 논문 한 편 아닙니까? 야, 이거 거의 대학 졸업 논문 정도로, 내 대학 졸업 때 논문 이렇게 썼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중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우리 대학과 실험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선량한 개인일까요?
혹시 국가를 대표해 데이터를 가져가는 이중의 역할은 아닐까요? 미국은 지금 생물 테러 수준으로 사안을 보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아무 일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쟁에 총과 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륙남TV 홍상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제가 쓴 거예요.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아이고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십시오.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유튜브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로 요런 내용들 뭐 여러분들이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접하기 힘든 내용들 국내에서는 잘 안 다루는 요런 내용들 제가 만약에 발견하는 거 있으면 제가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제 유튜브 구독해 놓으시고 꼭 요런 내용들 꼭 미리미리 알아가셔서 자신과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꼭 미리미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했습니다. 일단 수신하고 제가까지 우리 해봅시다. 요 부분 우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좀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제 라이브를 보시려면 제 숲TV를 꼭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알람 설정을 꼭 켜놓으세요. 왜냐면 제가 자료가 언제 준비될지도 모르고 이거 자료 준비된 대로 제가 방송하기 때문에 매일 방송한다는 건 아닌가요? 매일은 안 합니다. 왜냐면 공부해야 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거 준비하는데 이거 한 4일 걸렸어요. 우리나라 작살나고 있는데 널리 홍보 좀 해달라고요? 저는 제가 할 본분 다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저기다가 링크도 걸고 여기저기 보내고 복부 타고 해야 그게 퍼지지. 전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요즘 우파 유튜버들이 대륙남님 샤라웃 해서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전 우파분들이 샤라웃 해주든 좌파분들이 샤라웃 해주든 저 다 좋습니다. 왜? 솔직히 우나 좌나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똑같잖아. 그래서 전 누가 샤롯 해줘도 전 다 좋습니다 진짜. 정치 이야기는 삼가해주세요. 그럼 또 여기 편 나눠져가 싸우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방송은 아니에요. 여기는 중국 방어 방송입니다. 중국 방어하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팩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요즘 이슈되고 있는 뉴스에 나온 기반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기반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치 돌아가는 거 흥미진진하다고요? 그거 한번 다뤄드릴까? 중국의 내각. 어떻게 중국 내각 한번 잠깐만. 자료 검색 빡센데. 잠깐만. 그건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건 좀 생각해보자. 중국 인민들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 뭐 들고 일어나는 거는 여러 번 들고 일어났고 중국에서도 시위는 있어. 하지만 그냥 다 뭐 여기저기서 눌러버리고 해산시켜버리고. 형 근데 시진핑이 실각되면 중국의 침투는 어떻게 될까? 유지? 아니요. 중국에 시진핑이 내려간다고 해도 기분 좋아할 게 없을 게 두 번째 시진핑이 올라올 거예요. 시진핑이 나간다 해가지고 중국 체제 무너지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공산당은 유지가 되고 다음 시진핑이 올라오는 거야. 그냥 변하는 거 없어. 다음 후보가 누굴까요? 그걸 만약에 제가 지금 알고 있으면 떼돈 벌지. 그리고 중국 내부 집권 뭐 짱요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아직 뭐 확정된 거 없어. 그거 다 루머야. 다 루머일 뿐이고 뭔가 좀 그럴싸한 내용 있으면 제가 가지고 올게요. 중국산 김치 어떻게 구분하냐? 내가 구분 팁 한 개 알려줄게. 중국산 김치는 뭔가 광이 되게 나요. 핑크빛이 살짝 뛰면서 예뻐. 막 광이 나. 근데 국산 김치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좀 더 다크레드에다가 칙칙해요. 말라있는 것 같고 보면 확 티가 나. 진짜 그래. 중국 김치는 막 뭔가 코팅돼 있어. 진짜 그래. 그리고 핑크빛을 띈다니까. 약간 뭔가 김치에서 윤기가 엄청나. 왜 이렇게 윤기가 나지 싶을 정도로. 그리고 한국산 김치는 그래도 뭔가 좀 슴슴해요. 근데 중국산 김치는 딱 먹잖아. 뭔가 그 미원이 이 혓바닥으로 확 감돌아. 막 감칠맛이 확 나. 막 그거 있잖아. 여러분들 다 아는 맛이야. 미원의 맛, MSG의 맛. 혓바닥을 쫙 감겨. 마라탕 재료도 죄다 중국산이던데.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야. 마라탕 재료들이 어떻게 그걸 어디로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일단 마라 자체가 중국에서 나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마라가 굳이 땡긴다. 너무 먹고 싶다. 저도 마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가끔씩 내가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이디라오 마라 소스 있잖아. 하이디라오. 그냥 하이디라오는 그래도
국제 기업이고 500강 기업이니까 그나마 먹는 거 가지고 장난 안 치겠지라는 그냥 기대감 가지고 먹는 거야. 그걸 사가지고 집에서 내가 냄비에다가 그거 소스 풀어가지고 먹고 싶은 식재료들 국산 위주로 양고기는 호주산 이런 거 딱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는 거지 뭐. 영 먹고 싶다면. 하이디라오도 못 믿겠다고요? 저도 막 완전히 믿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브랜드보다는 조금 낫겠지 하는 기대감인 거죠 그냥. 영 못 참으면 그렇게 먹으라 이거야. 아니면 아예 안 먹는 게 좋고. 저는 그냥 뭐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냥 하이디라오 가려고. 그렇지. 어떤 음식 기업도 지금 다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가공식품들이 원재료들은 괜찮냐 이거야. 원재료들은 과연 농약에서 프리했나 이거야. 왜냐? 가공하면서 그게 다 없어지잖아. 그럼 뭐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마라 아마 불닭은 중국산 들어가 있을까요? 그 불닭이 그 삼양이죠, 그죠? 중국에 공장 차렸다며. 맞나요? 삼양 맞나요? 일단 마라 소스 자체가 중국에서 조달을 해야 돼. 그쵸? 불닭 삼양이잖아요. 그리고 삼양은 이제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었고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뭐 마라 불닭면이라든지 그거면 그 마라 소스 당연히 중국 현지에서 쓰겠지. 마라 기름 자체가 중국산 고추 없이 절대 못 만들어요. 마라 소스 자체를 중국산 재료 1도 없이 마라 소스는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어요. 그 고추도 다 구할 수 있어. 중국산 말고. 근데 원 단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산초도 여러분들 중국 말고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어. 산초가 중국산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산초 열매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미친 듯이 비싸. 그러니까 그냥 눈 하나 감고 그냥 한번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 먹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먹고 싶으면 그냥 오늘 하루는 베리자. 그런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자 마라 소스를 만들려면 산초 국산 써야 되죠. 마른 고추들 국산 써야 되죠. 대파, 쪽파 국산 써야 되죠. 마늘 국산 써야 되고 생강 국산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두태기름, 소기름, 한우기름 쓰려면 그것도 가격이죠. 그 원가 미쳐. 만들 수는 있다.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마라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과정을 제가 다 알아요. 그 모든 재료들 다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가가 말이 안 되게 올라간다는 거지. 가능은 해요. 중국산 소고기 품질은 어떤가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겠습니까? 왜 아무 나라에서도 중국산 소고기, 중국산 돼지고기, 중국산 닭고기 이런 거를 수입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동남아도 수입 안 해. 지들끼리만 먹는 거야.